나와 다른 생각과 내가 미처 몰랐던 분야에 대한 시각을 만나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동아대 신문 학우들의 생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주현 편집국장인데요. 토끼와 거북이에는 연대가 없다라는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이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쓴 글로 이소부화의 토끼와 거북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다. 공동체의 연대가 아니라 경쟁의 급류 속 각자 도생 시대다. 과거 586 세대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은 민주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가치 하나만으로 그들을 연대하게 했다. 이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됐다. 경쟁은 필요 없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민주화가 이 땅에 자리 잡은 이래 사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복잡해졌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비정규직 문제, 여성 인권 등 하나하나 따져야 할 문제들이 넘쳐난다. 더는 민주화 정신만큼 20대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을 의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는 개인을 스펙이라는 잣대로 평가한다. 우리는 취업이라는 명분 아래 강요된 경쟁에 순응해버린다. 성공을 위해서는 남이 잠들어 있을 때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지나가야 하므로 20대 대학생에게 동행은 값비싼 사치에 불과하다. 네, 토끼와 거북이의 연대라니 청년들의 반감을 살 만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거북이에게도 경쟁보다는 연대가 이익이고 또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칼럼의 마무리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거북이가 잠든 토끼를 깨워가는 것은 경주의 공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 경쟁 속에서 지리멸렬한 대학생들이 서로 연대하길 소망한다. 연대로 경쟁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목소리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김희준 씨의 글, 지방 청년은 말할 수 있는가? 현재 청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불균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수도권 대학생과 지방 청년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취업의 유불리 상황을 은폐하며 이를 노력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사회 문제를 감추는 동시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한다.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 힘든 것이라는 규정이 수반되며 지방 청년의 진솔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이다. 대부분 청년 대표는 젊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청년들의 전형적 이미지를 표방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남다른 정치 문화 자본을 보유했다. 그래서 청년의 전형성을 그려냄과 동시에 청년 세대의 자본 격차를 은폐하는 청년 정책 속에서 지방 청년들은 청년 세대이면서도 대신 목소리를 낼 대표가 없는, 즉 소외된 존재로 남겨진다. 현재 청년 정책이 일시적인 효용성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 상황을 문제화하는 것을 봉쇄한다. 나아가 정책이 수행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으로 인해 지방 청년에게 지역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막는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 정책은 지방 청년들을 말할 수 없고 들리지 않는 서발턴으로 만든다. 네, 지방 청년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대신문 학우들의 발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용현 기자가 쓴 기자 칼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대학 생활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작년에 우리는 대학 수업이 휴강하기를 빌었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최대한 교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아 수업에 임했다.
수업 중 교수님이 나에게 말을 안 걸어주기를 원했고 수업은 금방 끝나길 바랐다. 그것이 작년의 우리, 최소한 나의 모습이었다. 교양 수업은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 최대한 수업이 쉽게 이뤄지고 학생의 참여가 적은 것을 골라들었다. 최소한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공부를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의 강요에 억지로 떠밀려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같은 모습이 작년의 나와 우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휴강하기를 빌었던 우리가 교수님의 얼굴을 봐야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대한 교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아 수업에 임했던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줌을 통해 교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해야겠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우리가 바랐던 걸 지금 교수가 하고 있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낸다. 현재의 고등교육을 제3자가 바라보면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대학에서 좋은 강의를 내놓지 않고 교수와 교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왠지 찔리는 기분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과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짚으면서 안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결론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돈을 어디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대학에 돈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수가 부당하게 수업을 대충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의 목적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수준 높은 수업을 떠먹여주는 교수의 일방적 강의를 듣기보다는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수업을 만들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만큼 수동적으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일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칼럼 보겠습니다. 허수연 기자가 쓴 나부터 그다음 너 우리라는 칼럼 읽어볼게요. 더운 여름날,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여유로운 버스 예정 도착 시각에 마음 놓고 편안히 커피를 마시며 버스를 기다렸다. 그런데 알림판의 도착 시각과 다르게 버스는 금방 지나갈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여유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빨리 커피를 마시고 쓰레기를 처리할 생각뿐이었다. 버스 안 커피나 음식물 반입 금지가 결정된 때였다. 그전에도 버스를 탈 때 종종 승차가 안 된다고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봤다. 근처에 쓰레기통은 없었고 가방도 메고 있지 않아서 더욱 난감했다. 결국 나는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플라스틱 커피컵을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 걸 솔직하게 글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시죠?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을 때 내가 버린 커피컵을 중심으로 10개 남짓한 플라스틱 커피컵들이 둥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숨이 턱 막혀왔다. 버스 정류장의 그 누구도 그 쓰레기탑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인지 싱숭생숭했던 마음 탓인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플라스틱 커피컵을 가까운 건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왔다. 내가 버린 컵 때문에 쌓인 쓰레기를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뒤늦게라도 쓰레기를 치운 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 기자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오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쓰레기를 여기에 버려도 된다는 오해를 유발했다. 내 커피컵이 쓰레기의 이정표가 됐으며 다들 그랬으니까 하고 안도하게 만드는 반쪽짜리 양심이 됐다. 인간은 우주의 먼지라고 하지만 지구에서는 큰 존재, 작은 공동체 속에서는 엄청나게 큰 존재였다. 이런 일을 겪고서 뭐든지 내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남이 하는지를 겪는지라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다음 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수습기자가 쓴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온다는 인문계열 전공에 대한 의견을 싣고 있는 글인데요. 요점만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문송합니다. 인구론 등의 신조어는 한국 사회의 인문계 기피 현상을 보여준다. 이 단어들은 내가 외국어 고등학교 재학 중 쉴 틈 없이 듣던 말이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경험상 문과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한정돼 있다.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기에는 취업이 걱정될 것이다. 그래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공계열을 복수 전공으로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과 학생들은 일자리 부족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과 계열 학생들의 이과 계열 복수 전공 선택도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이과 계열 구분은 오랜 세월 지속된 한국 교육의 문제이기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향후 일자리 체계가 더욱 넓어져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네, 학우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